먼저 등 가속도 직선 운동하기 때문에 직선상에서 운동할 거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인데 물리학 1에서는 직선 운동만 볼 겁니다. 뭔가 실제로 계산하고 그러는 거는 직선상의 운동만 보지 곡선상의 운동, 평면 운동은 물리학 2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는 것 중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요.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 그래가지고 A,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쓸 거고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가속도 A 얼마니? 라고 물어볼 때 나는 방향과 함께 대답을 해야 될까요? 크기만 얘기하면 될까요? 가속도 벡터량이나 스칼라량이나 물어보는 건데 벡터량이죠. 벡터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방향 얘기를 같이 해줘야지 돼요. 가속도라고 요거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쓰게 되는데 자, 어떤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한다,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 라 그러면 이 물체는 빨라지고 있을까요? 느려지고 있을까요? 자,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가속 운동을 한다라 그러면은 그냥 빨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의 용어하고 우리 물리 공부할 때의 용어는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물체가 가속 중이다, 감속 중이다 라는 말을 따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물리에서는 감속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용어와 개념이 없습니다. 그걸 둘 다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엄밀히 말하면은 가속도라는 말은 변속도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기는 좋아요. 그냥 속도가 변하는 정도다라고 해서 빨라질지 느려질지 심지어 속도가 변하는 정도가 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 크기와 방향 모두 가지니까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바뀌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걸 가속운동 중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지거나 느려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똑같은 얘기 왜 계속해요?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를 구분할 때 헷갈려서 그래요. 자, 어떤 물체에 대한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거 물어요. 어떤 물체가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 기억 물어봅니다. 이 물체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어떤 물체가 가속 운동하는데 가속 운동한다면 속력은 증가하고 있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느려지는 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니은에서 바로 물어봅니다. 물체는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고 있을지 나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고 있을지 모르긴 하는데 어떤 빨라지거나 느려지기는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도 틀리다는 얘기죠. 속력이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데 방향만 바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속도 운동에 그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은 계산 문제에서 실수를 해서 틀리는 거,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를 실수하는 거 잘 안 나타나요. 꽤 잘하는 학생들도. 근데 어디서 틀린다? 개념 문제에서 이 중에서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라 그랬는데 웬만하면 맞는데 예외적인 거 딱 하나 있는 거, 이거는 틀린 거죠.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에서 그거 생각하는 거 잠깐 헷갈려가지고 깜빡해가지고 이런 거 풀다가 감점을 당하는 경우들이 특히 내신 시험,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속도는 벡터량으로서 빨라지는 거 느려지는 거 둘 다 가속운동이라고 한다. 속도 변화하는 비율을 가속운동이라고 하니까 방향만 변해도 그것도 가속운동이다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다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런 얘기예요. 가속도 단위당 시각 속도의 변화 정도 벡터량이다 라고 하면서 빠르기가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도 속도가 또한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속운동에 속한다.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가속운동이다. 얘기한 것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들 나오면서 이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13쪽에 나오는 얘기하고 같이 볼게요. 어떤 물체가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는 가속도 자체는 일정하다라고 할 겁니다.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물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계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최초의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T초 또는 T시간 동안 했더니 물체가 속도가 변했어. 나중 속도가 V야.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동안 t초 동안의 나름 변이는 sm라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속도가 일정하게 am/s 제곱이었다. 요 5개의 문자를 이용해서 3개의 식을 만드는데 외워주면 됩니다. v는 v0 플러스 at,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근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관련된 4개의 벡터량과 1개의 스칼라량의 숫자 관계가 공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13쪽에 3씩 나오는데 요거는 외워주면 되겠어요. 외워서 대입해서 계산만 제대로 하면 답은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보고 우리는 근가속도 운동 관련 문제를 푼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풀이하는 것을 공식 대입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활용해서 또 풀기도 한다. 물론 어느 하나로 푼다라기보다는 필요한 것들을 좀 섞어서 쓴다 할 수 있는데 이때 그래프를 3가지 종류를 그리게 되죠. 그래프를 가로축은 모두 시간에 대한 시간축으로 놓고요. 세로축이 각각 순서대로 변위 또는 위치 S, 속도 가끔가다 속력으로 표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그래프, 그리고 가속도 그래프를 순서대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미분, 적분 간단한 것들 다 할 줄 알아요? 미분이 뭐예요? 하는 사람 아직 공부가 안 됐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수학에서도 이 용어 이용해서 미분, 적분이라는 용어 얘기할 때 어느 정도는 하는데 자, 왼쪽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그린 그래프의 도함수, 미분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써주면 되고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바탕으로 왼쪽 그래프를 만들 때에는 원시함수 그래프를 그리자, 적분함수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미분, 적분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런데 요거를 아직 교과 과정에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을 수 있으니까 요거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러면은 왼쪽 그래프의 순간 접선 기울기를 오른쪽 그래프에 표시를 한다라고 그러면 되겠고 적분한 원시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자, 한 번 더 적분하자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그래프의 특정 기간 동안의 밑넓이만큼을 변화량으로 사용해주자 라고 그러면 되겠다. 이게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확인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운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값이 증가하고 있다. 5, 6, 7, 8, 9, 10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오른쪽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그래프의 순간 접선 기울기가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 기울기들이 양수값이면서 뭐 어느 정도 되는 접선 기울기로 일정하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2m/s 제곱에 해당하는 2라는 기울기에 해당하는 기울기였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2 값으로서 일정하다라고 그려주면은 오른쪽 그래프가 되는 거고 왼쪽 그래프는 요걸 바탕으로 왼쪽을 그릴 때 시작은 여기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 2, 3, 4초 지날 때 1, 2, 3, 4초 동안에 0부터 1초 동안의 그래프의 밑넓이를 그리면 요 정도 그러면 0에 비해서 그 정도에 해당하는 요 높이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 걸 그려주고 다음 1초 동안에는 다음 시간 동안에는 요렇게 그려진 밑넓이에 해당하는 만큼 이거 기준으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넓죠.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점의 그래프를 그려주고 다음 또 같은 시간 동안에 그래프 밑면적은 조금 더 크니까 여기 동안에 요만큼 기준으로
이것보다 뭐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좀 더 많이 증가한 정도, 증가한 변화량 또는 감소할 수도 있는데요. 밑넓이만큼이 왼쪽 그래프에 조금 변화, 더 많이 변화, 더 많이 변화하는 그만큼의 변화를 표시한 다음에 그것들을 연속적으로 쭉 이어주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다. 또는 이걸 잘 그렸다면 왼쪽 그래프를 봤을 때 왼쪽 그래프에서 요 순간 접선 기울기는 이쯤 나와요. 요 순간 접선 기울기는 좀 더 크게 양수값이 나와요. 요 순간 접선 기울기는 더 크게 양수값이 나와요 라고 그러면은 요 순간 접선 기울기가 한 요 숫자에 해당하는 정도 그랬으면 요 때의 접선 기울기는 아까보다 가파라졌으니까 요 값보다 가파른 기울기 큰 기울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찍어 준 다음 이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래프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함수의 미분, 도함수, 적분, 원시함수, 그래프 간의 관계 이렇게 설정해서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 그 얘기 맞지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 그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은 이렇게 접선 기울기와 밑넓이의 관계로 왼쪽 오른쪽 그래프를 대응시켜주면 되겠는데 12쪽에 보면은 그래서 그래프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 그린 것에선 맨 왼쪽 그래프죠.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라고도 해요. 그때에 그래프가 나온 것의 순간 접선의 기울기는 그 시각 그때의 순간 속도를 나타낸다. 가운데 그래프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는 어떤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는 그 시각에서의 순간 가속도를 나타낸다. 가속도 평균 가속도, 순간 가속도 있기 때문에 순간 가속도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에 대한 가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매일 오른쪽 그래프의 밑넓이는 왼쪽 그래프의 속도 변화량을 나타내겠다. 그 다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밑넓이는 해당 시간 동안의 변위를 나타내겠다. 위치가 여기였다가 이만큼 갔어요. 위치가 여기다가 이만큼 되는 해당하는 만큼을 더 움직였어요. 라고 위치가 변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제 1번은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던 그런 용어들에 대한 OX 개념 확인하는 문제니까 여러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3쪽에서는 요렇게 등가속도 운동 관련해서 문제 풀 때 공식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대입만 잘하면 돼요. 라는 것들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문제로서 확인하는 것도 또 좋기는 한데 그래프 분석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14쪽부터 16쪽까지 그래프 문제가 나와 있고요. 17쪽의 7번 예제부터는 또 계산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또 해보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잠시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예제 2번하고 예제 3번, 15쪽의 예제 4번하고 5번 문제가 똑같아 보이는데 문제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에 대해서 미세하게 뭐 하나 조금 다르게 하는 걸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 뒤에서 연습 문제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문제가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뭔지를 확인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아예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 연습시키려고 일부러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예제 2번하고 3번은 좀 쉬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기본 내용이니까 예제 2번하고 3번 조금 빨리 풀어볼까요? 2번의 경우 3초인 순간의 속도 3초일 때 순간의 속도라고 물어봤으니까 3초일 때 1, 2, 3초일 때 속도 얼마니 하면 요거 뭐는 따라가면 이거 3m/s 나오죠? 그래서 3m/s요. 0에서 3초 동안의 변이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어느 기간 동안의 변이는 그 그래프의 밑넓이를 구해주면 된다. 요거 3 가로 세로 나오니까 요거 삼각형 넓이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9, 4.5m. 평균 속도 그랬는데
평균 속도라는 것은 그 시간 동안 3초 동안 변이 4.5m만큼을 나눈 거라고 해야 되니까 요거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는 1.5m/s 나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앞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3초 동안의 평균 가속도 물어봤습니다. 평균 가속도라고 한다면은 가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 3초 동안의 속도는 이제 밑넓이가 아니라 0m/s라는 것에서 3m/s라는 걸로 변했어요. 3m/s만큼 변했어요 라고 해서 그거를 넣어주자. 그래서 평균 가속도는 1m/s제곱 이렇게 해주고 3초 동안의 가속도 3초일 때의 가속도 물어봤는데 이거는 순간 가속도이기 때문에 3초일 때의 이러한 그래프에 요 기울기 따져보면 요거 1m/s 그대로 나오겠죠. 1m/s제곱. 그래서 1 나오니까 답만 1m/s제곱이라고 해주면 되겠다. 자, 2번으로 풀었을 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 보니까 속도나 변이, 가속도 다 벡터량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벡터량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할 때 내가 한 번도 오른쪽, 왼쪽, 위아래를 얘기를 안 했어요. 방향 얘기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벡터량이지만 방향을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그래프만 줬기 때문에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프가 속도라는 벡터량이 플러스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마이너스 1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플러스 값만 가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출제자가 뭐 직선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내심에 어느 방향을 플러스로 할 것이고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할 건데 그것까지 네가 알 필요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할 거니까 네가 대답할 때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만 잘 결정해 주면은 내 방향 기준에 대해서 앞쪽인지 뒤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는 내가 알아서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딱히 알 수도 없는 거긴 하지만 이 숫자 부호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로 벡터량 방향이 다 표현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하다가 갑자기 또 앞에 가가지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네 위로 가네 이런 거 할 때 아차 방향 따로 표시 또 해줘야지 하는 것도 깜빡깜빡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그런 거 어느 방향이라는 것이 이 숫자 부호로 다 표현이 이미 돼 있는 거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라는 걸로 위치 또는 변이 그래프다 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이 되는데 그래프의 세로축이 바뀌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위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실제로 문제 풀 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가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굳이 따로 그려줘요. 시간 1, 2, 3, 4, 5, 6, 7 가는 동안에 뭐 어떻게든 되는 이건 좀 묶음을 관련한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를 한번 대응하는 걸 그려줘 봅니다. 그럴 때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는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가 이런 개형으로 나왔을 때의 순간 접선의 기울기 값들 자체를 구해주다 보니까 이거 직선 형태로서 기울기가 아예 1m/s에 해당하는 기울기로 일정할 거기 때문에 위치 그래프가 저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는 플러스 1이라는 기울기, 플러스 1m/s를 일정하게 가지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일정한 속도의 직선 운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그에 대한 대답을 할 때는 3초인 순간의 속도건 말건 언제나 나는 1m/s 였었어요. 플러스 0에서 3초 동안의 변이는 이라 그러면은 시간 되는 속도 그래프의 0에서 3초 동안의 변이는
그때까지의 밑넓이 3m네요 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이런 것에 한해서는 3초 동안의 변이 0 자리에서 3초 때 3m 지점까지 3m 갔어요. 그대로 써줘도 되는 거고, 여기서는 넓이로, 저기서는 바로 변이, 값의 변화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고. 3번 평균 속도 물어봤는데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3초 동안의 변이를 알고 있으니까 3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3초분의 3m, 1m/s요. 아니면 속도 자체가 등속운동 일정하니까 뭐 평균이든 언제든 1m/s려니 하면 되겠고, 평균 가속도 물어봤는데 어쨌든 3초 동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3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0초일 때, 3초일 때 1에서 1로 안 변했어요 하니까 가속도 0m/s제곱이요. 그래야 되네요. 또한 3초인 순간의 가속도 역시 3초인 순간의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이니까 요것도 0m/s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특히 가속도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시간에 대한 위치 그래프에서 직접 읽을 수는 없으니까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다시 대답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많이 있다. 자, 그렇게 전반적으로 2, 3번 뭐 그래프 분석하는 거 넓이, 기울기 관계로서 알아봤는데 4번, 5번, 6번 갈수록 그래프가 조금씩 변화가 있거나 복잡해지는 거지 풀이하는 방법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계속 응용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걸 따라가면 되는 건데, 자, 이거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역시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어떤 물체가 최초 속도가 2m/s였는데 이게 시간당 1m/s제곱으로 가속이 된대요. 3m/s, 4, 5, 6m/s 막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다. 뭐 됐어요. 그러면 되는데, 자, 새로운 물체 B가 2m/s로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한 얘기는 이거는 직선이면서 빠르게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이럴 때 물어봅니다. 이 물체의 가속도는 0m/s제곱이다. 맞아요? 틀려요? 요거 맞는 말이죠. 선생님, 가속도인데 방향을 얘기 안 했으니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아차 싶은데 0이니까 방향 얘기 안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다음,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 맞아요? 틀려요? 요거는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무슨 말이냐? 가속도 자체를 물으면 0m/s제곱이라는 값을 구할 수는 있는데, 등속 직선 운동하면은 0m/s제곱 일정한 가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거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가속도가 0으로 일정하잖아, 맞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 가속도가 0은 아니고 일정하다. 어떻게? 크기와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약간 선생님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 물리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등 가속도 운동에 일정한 값이 있어야 그게 또 안 변할 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지, 제로라는 값은 그게 일정하다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해요. 자, 여러분 작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냥 무슨 사건, 그거 전 세계가 다 겪은 그 사건,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양성 판정, 확진 받아본 사람 작년 한 해 동안 검사할 기회가 있어서 해봤더니 확진 나왔던 사람 없어요? 손 들고 있는 건 나밖에 없나? 확진 받아본 건 나밖에 없나? 나는 확진 받아본 적이 있죠. 그쵸? 문제는 뭐야? 몇 번? 내가 작년에 확진을 0번 받아봤어요. 그럼 내가 걸렸던 거야? 안 걸렸던 거야? 안 걸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0번 걸렸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보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싶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별의별 걸 다 얘기할 수 있죠. 나 우주여행도 갔다 와봤어요. 몇 번? 0번. 내가 심지어 죽었다가 부활을 해봤어요. 몇 번? 0번. 대단한 사람 될 뻔했죠. 내가 7살 때 그때 차에 치여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했잖니? 진짜요? 그런 경험이 0번 있었어. 뭐 안 했다는 거잖아. 아니 0번 맞잖아. 맞긴 맞네. 이렇게 되는 게 돼가지고 이런 거는 제로라는 거는 그냥 없다, 무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C라는 물체가 있는데 C라는 물체가 아예 서 있어요. 가만히 있어. 얘는 속도가 0m/s가 유지되니까 가속도를 굳이 물어보면 0m/s 제곱이기는 하죠. 맞긴 맞아요. 근데 얘 보고도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중이다. 얼마로? 0m/s 제곱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 더. 정지해 있는 이 물체, 아예 정지해 있는 물체는 0m/s로 등속 운동 중이다. 맞는 말이라 틀린 말이다? 요것도 아니다라고 한다고. 0m/s의 속도가 안 변하고 있지만 그걸 보고 또 등속 운동 중이다라고도 안 한다. 물체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할 수 있는 거고. 정지한 게 0m/s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할 수 있는 거고 속도가 또 변하는 가속 운동을 또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정지와 등속 운동의 구분, 등속 운동과 가속 운동, 0m/s 제곱 가속 운동과 가속도가 그런 거하고 진짜 가속 운동을 구분하면서 이게 포함 관계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어상 이제 설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맞다 틀리다 구분하느라고 용어 얘기하느라고 잠깐 또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본 것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잘 해석을 하거나 필요할 때는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함으로써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이걸 써라 이 방법이 좋다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 잘 골라서 쓰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유용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균 속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도 공식에 넣을 때도 평균 속도를 잘 활용하면 되게 좋다. 평균 속도 앞에서 계속 하고 있었죠. 평균 속도는 그냥 V로 쓸 때도 있지만 평균이라는 거를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위에다가 바를 붙여서 V바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 힘, 평균 가속도, F바, A바 이런 식으로 위에 짝대기를 그어서 쓰는데 평균 속도는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공부했었던 것처럼 시간에 대한 변위 S라고 합시다. 변위해서 평균 속도 구한다. 원래 그런 건데 특수한 경우에는 평균 속도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등가속도 운동할 때만 여기를 평균 속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특정 기간 동안에 있어서 최초 속도와 최종 속도의 합의 절반, 중간값이란 얘기죠. 평균 속도를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시간에 대한 이렇게 되는 t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특히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최초 속도를 V0, 최종 속도를 V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사다리꼴의 t초 동안에 밑면적이 변위가 나올 텐데 그러면 평균 속도는 뭐냐? 평균 속도의 의미는
그만큼의 변이를 이런 속력, 속도로 t초 동안 속도 안 변하고 가면은 충분히 그만큼을 갈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의 밑넓이, 변이를 일정한 속도로 가서 t초 만에 또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다리꼴 넓이를 직사각형 넓이로 바꿀 수 있는 요 속도가 평균 속도란 뜻이다. 뭐야? 사다리꼴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와 같아지려면 여기 삼각형 합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합동인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대응변의 길이가 요만큼. 처음 나중 속도의 v 바까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딱 가운데 값이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물체는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계속 변하면서 빨라지기도 하지만 지금은 느려져도 괜찮아요. 속도가 변화하면서 운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매번 변하는데 딱 한 번은 그 평균 속도 값을 진짜 속도로 가질 때가 있어요. 속도가 변하는데 한 번은 그 속도로 가질 때 있다. 언제? 요 때죠. 요 때. 요 때는 언제냐? 역시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런 대응변 길이가 같아야 되겠다. 언제다? 그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를 진짜 순간 속도로 갖는 때는 그 운동 t초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출발 후 시간의 절반이 경과한 순간 그때의 순간 속도가 또한 평균 속도이면서 그 평균 속도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14쪽에 내용상 정리가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한테 이제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보다도 특정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평균 속도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아예 안 풀리거나 상당히 까다롭게 풀어야 되는 것들을 쉽게 또는 풀이가 가능하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첫 번째, 이건 그냥 맞는 말이고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처음 나중 속도의 절반 값 가운데 취하면 평균 속도로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 중에 해당 속도를 가질 때라는 것은 그만큼 운동 중에서 시간상 절반 경과한 때이다라는 거를 함께 활용을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주의사항, 그 순간 속도를 가질 때라는 것이 운동하는 그 변이가 절반만큼 갔을 때는 아닙니다. t초 동안에 처음부터 시간 절반 지났을 때 그 평균 속도를 순간 속도로 가질 때 요만큼 이동했고 남은 거리가 이만큼이라는 거니까 위치상 가운데를 지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시간상으로는 반만큼 경과했을 때의 순간 속도가 평균 속도다라는 거. 자, 요거 이제 활용하는 문제로서 제법 어려운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뒤에서 몇 가지 또 나오기는 하는데 예제 7번 17쪽에 예제 7번부터 해가지고 19쪽에 예제 12번까지 일단 예제로 나온 문제들 가지고 약간 확인을 할 텐데요. 요거 비슷해 보이는 문제나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 요런 것들 좀 빼고 일단은 예제 8번하고 9번만 풀어봅시다. 17, 18쪽에 예제 8번, 9번 각자 한번 풀어보세요. 8, 9번 중에서 8번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물체가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2m/s제곱 가속도를 가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요 최초 속도에 대해서 이걸 플러스 10m/s라고 보자면은 문제에서 답을 찾는 과정에서 a 값을 대입을 해야 될 때는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사용을 하자라고 쓸 수 있겠고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라고 가정하자라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4초 후의 속도를 물어보는데
굳이 그래프 그리지 않더라도 요거에서 공식을 하나 이용을 하자. 등가속도 운동 중에 나중속도는 최초속도 더하기 AT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나중속도는 최초속도 플러스 10에 대해서 가속도 마이너스 2로서 4초 후에 대해서 쓰면 되겠다. 플러스 2m/s. 아, 느려져서 2m/s가 되겠구나 하는 거고요. 그래프 그리지 말고 이것도 대입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까요? S는 V제곱 나중속도 우리가 구했으니까 처음속도 나중속도 다 했을 때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나오게 돼 있으니까 V0 10인데요. 4초 동안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2분의 1 가속도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로 대입을 해줘야지 되고 t 여전히 4초니까 제곱해서 16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40에 마이너스 16 나와서 24m만큼 플러스로 나왔다는 얘기는 최초 위치에서 4초 후에 오른쪽으로 24m 지난 지점을 지나고 있을 거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속력이 14m/s가 될 때까지 변위를 구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10m/s로 출발해서 가속도가 왼쪽으로 2m/s 제곱이라면은 점점 아마 느려지게 될 거라서 14m/s 속력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느려지다 보면은 정지도 했을 수 있지만 정지하고 나서도 계속 2m/s 제곱은 지금부터는 다시 빨라져서 언젠가는 왼쪽으로 14m/s가 될 수도 있겠다. 속도가 마이너스 14 속력이니까 14가 될 때까지라고 표현을 한 거겠네. 그때까지의 변위를 얘기해봐라 라고 했으면은 변위 S는 하는 식의 대입을 해주면 되겠다. S를 구하고 싶은데 언젠가 이럴 때까지의 변위를 구하고 싶은데 V가 정황상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긴 하지만 그 마이너스 14의 제곱 빼기 V0 제곱 최초 속도는 10의 제곱이다 보니까 이거 어차피 마이너스라도 제곱하면 플러스 값 나오니까요. 빼기 100 해가지고 마이너스 14의 제곱 196 빼기 100 해가지고 96m 플러스 뭐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두 번째씩 보다가 여기서 틀렸죠. EAS죠. 세 번째씩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상한 식 써놓고 있었네. 다시 요건 맞죠. 마이너스 14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 한 거 그대로 넣어주면은 96 나오기는 하는데 A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S는 마이너스 4분의 96 마이너스 24m라고 나왔다는 것은 마이너스니까 속력이 14, 마이너스 14m/s의 속도가 될 때는 가다가 느려지다가 점점 빨라져서 드디어 어떤 속도가 됐더니 최초 출발한 지점에서 왼쪽으로 24m 되는 지점에 가 있다라는 얘기다. 여기 나온 S라는 것이 변이다, 변이. 이렇게 갔던 거, 오는 거 다 생략하고 최초 위치에 대한 그냥 최종 요 위치까지의 거리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다 라고 해줘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이런 거 다 생략되고 변위값 여기서 공식에 대입하는 거는 S 변위를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래서 오히려 공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는 이동거리를 구하는 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 나눠서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한번 그래프도 그려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처음에 속도가 플러스 10이었다가 가속도 마이너스 2라는 기울기로 쭉 그려준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0하고 접하는 지점이 5초라고 되는 때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여기 마이너스 14라는 속도를 가지게 될 때, 원하는 그런 때까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다 보니까 7초만큼 더 가서 출발 후 12초 경과시에 마이너스 14 되어야 되겠네 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 물체의 변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간 변이는 그래프의 플러스 부분 넓이로 나타나고, 언젠가 어디까지 갔다가 그때부터 왼쪽으로 간 변이 이동거리는 마이너스 부분의 그래프 마이너스 부분의 밑넓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은 요 넓이 하면은 25 나오고요. 5, 10 삼각형이니까 요거 7, 14 해가지고 삼각형이니까 요 넓이는 49 나와서 최초 위치로부터는 25m 오른쪽으로 갔다가 49m 지금부터 왼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최초에서 최종까지는 왼쪽으로 24m 나온다는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동거리 물어보면은 이동거리는 간 거, 바뀌어서 가는 거 어쨌든 다 더하는 거니까 2개 더해주면 된다. 2개 더해주면은 74m, 이동거리 74m요 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등가속도식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과 그래프를 이용해서 대답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4초 후의 속도는 뭐 그냥 이래 했더니 플러스 2m/s가 된다라고 하자. 그런데 4초 동안 변이에 대답을 할 때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왕에 4초 후의 속도를 안다면은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니? 등가속도 운동인데 4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4초 동안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최초 속도, 그렇지, 최초 속도 10, 4초 후의 속도 2. 그럼 그 구간 평균 속도는 얼마다? 12 더해서 반으로 나눠서 6m/s를 안 물어봤지만 6m/s구나 금방 구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4초 동안의 변이네, 거꾸로 가면은 평균 속도 6으로 4초 동안 움직인 정도 하는 거니까 그냥 6, 4, 24 미터만큼 단순한 곱하기 계산으로 바로 얻을 수도 있었고, 재밌는 게 14m/s라는 속력이 될 때까지의 그 변이 값도 약간 간단한 계산을 몇 번 하면 구할 수 있는 것이 의미는 알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속력 14가 속도 마이너스 14가 될 때까지를 가리키는구나. 근데 이건 구해야 돼요. 10m/s가 2m/s 제곱으로 감속, 일종의 감속되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는 총 12초가 걸리겠구나 정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12, 5초, 7초 걸려서 마이너스 14가 돼야 된다. 12초 요건 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했다면 그 1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니? 1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얼마니? 최초 속도 플러스 10, 최종 속도 마이너스 14 그러기로 했죠. 평균 속도는 그냥 더해서 절반으로 취하면 된다. 마이너스 2m/s예요. 전체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2m/s예요. 그렇게 되는 데에 12초 걸렸잖아요. 그럼 변이는 곱하기 12초에서 마이너스 24m입니다. 14m/s라는 속력이 될 때까지 변이는 공식 뭐 이렇게 대입해서 마이너스 24m가 평균 속도를 그대로 쓸 수도 있어요. 뭐 등가속도 운동 중이라면은 이게 쭉 가는 데 있어서
등가속도 운동이면 속도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중간에 멈췄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요거 마이너스 49 플러스 25 요거 계산을 다 한 것처럼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동거리라는 거는 역시 구하기가 힘들다.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평균속도 활용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은데 뭐 하자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평균속도 이용법을 사용하면은 평균속도를 쉽게 구한다. 평균속도를 그래서 구했으면 오히려 변이는 시간 곱하기 평균속도로 금방 구할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7번, 8번, 9번, 10번 해가지고 뭐 경사면을 오르든 가속도가 어떻게 되든 이러이러한 식의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몇 초 후에는 어떤 속도가 될 때까지 뭐 이런 것들 공식에 그래프를 그려서 평균속도를 잘 활용하면 풀이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다음으로 예제 11번하고 12번에서는 평균속도 활용법을 약간 더 응용한 소위 다중삼각사진 문제 유형에 접근하는 걸 문제로 풀어볼 건데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또 같이 봅시다.